누가 봐도 이 방 안에 거미가 있다 라는 사실을 뇌리에 박아버리는 포스터가 문을 장식하고 있는 327호 해바츠랩의 거미 사육실입니다. 전경은 이렇고요. 기본적으로 선반에 온갖 거미들과 관련 물품들이 있죠. 먼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진열장에 있는 타란툴라들입니다. 이 타란툴라들은 연구하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어떤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대중들을 상대로 교육 행사 등을 열 때 아이들 손 위에 올려주고 만지게 하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녀석들입니다. 그 외에 그냥 저도 그렇고 실험실 사람들이 자기 애완용 거미를 갖다 놓은 애들도 몇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고 순하고 싸고 순한 종인 로즈 헤어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제 애완용인데 워낙 안에 숨어있는 걸 좋아하고 웹을 많이 만드는 애들이어서 털빛 껍질만 보이는 우산바라 오렌지 바분이 있고 천갈도 있습니다. 줄리안이 한국에 가면서 놓고 간 플랫록 스콜피언 안악수나문이라고 이름 지은 전갈이 여기 있고요. 아주 순진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또 다른 애완용 핑크풋 골라이엇 버드 이터 아성체인 펜타킬시가 있습니다. 지금 귀뚜라미 5마리를 한꺼번에 입에 물고 탐욕스럽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졸업 전까지 괴수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최대 거미종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애완용들이 있고 또 연구 대상이 아닌데 당장 연구 대상이 아닌데 랩에서 키워지고 있는 애들로 이렇게 가장 아래 선반에는 엠블리 피젯, 흔히 채찍거미로 번역이 되는 신비로운 녀석들이 여기 있는데요. 얘 어디로 도망갔냐? 얘네는 야행성이고 밝을 때 밖에 나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기 있다. 이 녀석들은 이제 해리포터 실사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해리포터 실사영화 4편 불의 잔의 매드아이 무디, 엘러스터 무디로 변장한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 2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를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에서 시연하는 장면에서 그 피폭자로 등장한 거미죠. CG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존재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아일린 헤버츠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거미류기도 하고요. 떨어져.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냥 애완용, 관상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거미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 대상종으로 사육되고 있는 녀석들은 지금 공간의 한 60%는 제 깡충거미들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피싱 스파이더, 닷거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깡충거미 새끼들이 잔뜩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육통은 이렇게 철제 그리드 위에 사육통을 하나하나 꽂게 돼 있고 사육통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인두로. 그래서 이렇게 솜을 꽂아서 놓으면은 버켓 밑에 물을 채워 놓으면 물이 항시 거미에게 자동 공급될 수 있게끔 일일이 사육통에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수고와 시간을 덜기 위해서 정착이 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거미들이 밥을 안 먹고는 꽤 오래 살 수 있는데 물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달아주는 물이 증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물을 쭉 버켓 안에 채워주면은 한꺼번에 수분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통적으로 사육이 되고 있고요. 보통 보면 사육통에 이렇게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레이블링이 돼 있는데 뭔가 특정 정보에 따라서 거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체들의 아이디를 구분해야 된다든지 수백 마리를 키우는데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넘버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제 깡충거미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어떤 몇 번 엄마한테 태어났는지로 레이블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92로 스티커가 붙여 있는 애들은 92번 암컷한테 태어난 형제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의 유전적 영향을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지금 연구 주제는 새끼 깡충어미들을 살면서 전혀 다른 두 환경에서 키웠을 때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1000마리 정도의 새끼 깡충어미를 관리하느라 아주 진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영상을 요청받아서 찍고 좋다고 찍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일하다가 질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좁쌀만한 새끼 깡충거미들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문자 그대로 좁쌀만한 아이들을 전부 다 생후 1개월 이내인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새끼들을 생산하는 암컷 깡충거미들이 있습니다. 암컷 성체들이고요. 피리푸스 아닥스라는 북미에서 가장 흔한 검고 큰 깡충거미들입니다. 제 연구 주제이고요. 지금 보면 아래 알집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분산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분산을 마치는 대로 저 개체 사육통 독체에다가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암컷들도 몇십 마리가 있는데 또 이렇게 버켓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는 산란을 한 암컷들, 그래서 새끼를 곧 분리해야 될 암컷들을 모셔놓은 곳이고, 여기는 아예 짝짓기 및 번식에 참여하지 않은 암컷들, 그리고 여긴 이미 새끼를 한 번 이상 낳아서 독립시킨 암컷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식 히스토리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보통 번식의 에너지를 쓴 개체들이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암컷들은 죽는 대로 제깍제깍 몸이 썩기 전에 에탄올에 넣어서 표본으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녀석 번식에 참여해서 곧 죽을 가능성이 높은 수명이 더 짧은 암컷들을 조금 더 자주 제대로 모니터링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독체 사육통도 예상했던 것보다 수가 부족한 바람에 미처 개체 사육통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임시로 단체 사육을 하고 있는 새끼 깡충거미들입니다. 이 녀석들도 내일 전부 다 저렇게 독체 사육통으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이 녀석들까지 분리하면 아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깡충거미가 17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죠. 뭐 내일에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여기에는 얘네를 빠뜨렸네. 또 애완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냥 랩에서 길러지고 있는 거미들로 의갈, 가짜 전갈, 수도 스콜피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멋진 친구들이죠. 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얇은 틈에 실크로 만든 육아방을 짓고 성체 여러 마리가 그룹을 이루어서 공동 육아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서 알이 태어나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육아방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생활을 하고요. 그럼 이제 성체들이 밖에서 귀뚜라미를 넣어주면 걔네를 사냥해 와서 저 육아방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은 애기들이 그걸 받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깡충거미 이외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친구들로는 피싱 스파이더, 돌로미디스 속에 속하는 닷거미들이 실험실의 나머지 공간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리스트인데 지금 돌로미디스 속 안에 6종이나 저희가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각 종별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기반해서 알집을 낳은 이후에 부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 알집에서 평균적으로 각 종이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지, 암컷이 일생 동안 최대 몇 개의 알집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전반적인 번식 생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랩의 간판 닷거미종으로 Dark Fishing Spiders라고 불리는 돌로미디스 테네브로서스 같은 애들이 여기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엔 수컷이
일생에 단 한 번만 교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교미를 할 때 자기 정자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몸이 축 늘어져서 암컷 몸에 붙은 상태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는가 하면 다른 종들은 수컷이 일생에 두 번째 교미까지는 반드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교미에 반드시 죽는다든지 혹은 그런 제약 없이 여러 번 교미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종마다 번식 생태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하고 극단적인 번식 생태의 진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인지가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주제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돌로미디스 크립터스 암컷이 알집을 물고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란 코코볼 같이 생긴 알집을 보호를 하고 있죠. 또 대부분 종들은 다 네브래스카 근처에서 잡아온 애들인데요. 그 예외들로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배송되어 온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로미디스 오키피노켄시스라는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개 크네. 네, 거대한 닭검이고요. 조명이 좀 어둡긴 한데 제 손바닥이랑 비교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보이죠. 와서 보니까 플로리다가 약간 생물상 측면에서 미국의 호주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혼자 약간 되게 남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명확한 열대 기후를 홀로 보유한 주여서 벌레들이 다 겁나 큽니다.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암컷이죠. 연구실 조명이 어두워서 얘네가 무늬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쉬운데 오 진짜 이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암컷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거미들은 살아있는 먹이밖에 웬만하면 안 먹기 때문에 거미들이 먹어야 하는 귀뚜라미들이 이렇게 또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피안 하우스 크리켓들을 조지아주에 있는 겐스 크리켓 팜이라는 귀뚜라미 농장에서 이제 배송을 받아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귀뚜라미 사육통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귀뚜라미는 사이즈 차이가 나면 동족 포식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애초에 귀뚜라미 농장에서도 귀뚜라미를 사이즈별로 관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는 이제 성체에 가까운 큰 귀뚜라미들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한 8mm 정도 되는 아성체들 그리고 여기는 제 새끼 깡충거미들을 먹이기 위한 핀헤드 갓 태어난 애기 귀뚜라미들을 핀헤드라고 해요. 정말 점만한 애들인데요. 이 녀석들을 이렇게 사이즈로 분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도 사이즈가 다른 종한테는 사이즈가 다른 귀뚜라미를 줘야 되고 같은 종이더라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귀뚜라미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이즈의 귀뚜라미들이 필요하고요. 이 작은 귀뚜라미가 진짜 더럽게 비쌉니다. 지금 연구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 배송비 그 비용으로만 연구비가 한 달에 $800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비가 넉넉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이건 제 실험에 쓰이는 밀웜들입니다.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상추를 넣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야채로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어야지만이 성체로 용화를 해서 성체로 우화를 해서 번식을 제대로 하거든요. 사실 귀뚜라미들은 원래 저렇게 야채 안 줘요. 쟤네는 그냥 저렇게 유리 바이알 안에 물 채운 다음에 솜으로 막아놓은 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그냥 밀웜들 상추 뜯어주다가 남아가지고 줘봤습니다. 그리고 뭐 잡동사니들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크리피한데 저 닭거미들 껍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쌓여 있어요. 약간 뭐랄까 연쇄살인범 나오는 영화 막 세븐이나 양들의 침묵 이런 영화에서 살인범 역할을
맡은 캐릭터의 집에 쌓아놓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는 거미들 밥 주고 관리할 때 쓰는 테이블이에요. 보통 이렇게 버켓을 통째로 빼가지고 이 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고 개체가 어디 있는지 잘 보면서 핀셋으로 귀뚜라미를 잡아서 주고요. 뭐 각종 학부생 인턴들, 경력이 짧은 학부생 인턴들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키조코사 속의 늑대거미 암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현미경 밑에서 생식기를 보고 암컷 수컷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냉동고가 사육실 안에 바로 있습니다. 거미가 죽으면은 표본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죽은 거미들이 에탄올이 포함된 바이알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전용 냉동고가 이렇게 있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상 굉장히 너저분한 헤버츠 랩 스파이더 룸 소개였습니다.